배달음식점 같은 경우도 음식점업에 속하기 때문에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국세청 여신금융협회에 이제 카드 매출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사업주명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제를 최대한 해주셔야 가산세도 물지 않고 부담하시는 부가세는 매출액의 3%에서 4% 정도 얹으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수도권 과밀업체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안녕하세요. 세금융합집의 한재문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창업하시는 음식점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게 음식점 중에서 오늘은 배달 전문점 사업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배달 전문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많이 창업하시는 소규모로 공유 주방이나 아니면은 자그마한 면적에 그냥 조리할 수 있는 면적의 사업장만 있어도, 취사시설만 있어도 창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뿐만 아니라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창업을 많이 하시는 분야 중 하나인데요. 배달 음식점 같은 경우도 음식점업에 속하기 때문에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알아보시면 세금을 많이 절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음식점 사업자분들, 특히 배달 전문점 사업자분들의 세금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출 관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요즘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홀 매출만 가지고 승부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요. 뭐 진짜 개성 있거나 아니면은 브랜딩이 잘 된 곳들은 홀 매출만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곳들도 홀 매출이 약간 포화에 이르면 결국엔 배달로 넘어가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시게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한 4-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쿠팡이츠가 있겠고, 두 번째는 배달의 민족, 배민원, 그리고 요기요, 그리고 배달특급이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우리나라에 약간 큰 배달 어플리케이션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결제대행사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랫폼의 사장님 사이트를 들어가시면은 결제 방식에 따른 매출 구분이 정확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부가세나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 매출 근거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만나서 결제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 여신금융협회에 이제 카드 매출과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중복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현금 매출 중에 현금 영수증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매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잘 정리해서 속가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피지사 매출이기 때문에 요즘은 국세청이 전부 다 노출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누락하게 되면은 소명이 쉽게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정확하게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별 사장님 사이트 잘 들어가셔가지고 매출 조회 잘 하시고, 그 매출을 정확하게 분류하셔서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매출 없이 신고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 싶은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경우에는 전부 다 피지사 등록이 되어 있고, 결제대행사 등록이 되어 있는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국세청에 매출 자료를 보내도록 되어 있어서 만약에 이 부분이 누락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소명이 나오니까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용 관리인데요. 배달 전문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비용 항목이 다 똑같죠. 인건비 나오실 거고, 임차료 나오실 거고, 그리고 이제 배달 차량이나 여러 가지 그 차량 유지비나 이런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외주 배달업체를 쓰시는 경우에는 생각대로라든지 영웅 배송 스파이더 이런 데들 있으면은 그쪽에 대한 배달료도 나가실 거고요, 운송비 나가실 거고, 그리고 재료 매입비도 나가실 거고, 전기세, 소세, 가스비 같은 공과금 나가실 거고, 대표님 개인 사업자의 개인이나 법인의 통신비, 그리고 인터넷 비용 이런 것들도 나가실 거고, 알바비나 인건비 같은 것도 나가실 거고, 되게 나가실 게 많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배달 어플리케이션 광고비와 그리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수수료가 많이 나가는데, 이 수수료랑 광고비가 생각보다 엄청나가지고 제 경험상 배달 어플리케이션 도입되기 이전에 음식점 사업자분들보다 지금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배달 매출을 같이 발생시키고 있는 홀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의 매출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쓰시는 분들이 훨씬 늘긴 늘거든요. 근데 마진율이나 순이익이 훨씬 떨어지는 구조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만큼 수수료라든지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대료, 인건비 등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시면은 비용 누락이나 이런 측면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다만 어떤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세금 계산서나 계산서, 그리고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주민번호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사업자 번호로 받으시는 현금영수증,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한 신용카드들이라든지 사업주명의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제를 최대한 해주셔야 가산세도 물지 않고, 그리고 과세관청에 대한 그 소명 리스크도 피하실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실수로 현금영수증을 주민번호로 받는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명의의 카드를 쓰지 않고 다른 가족이나 다른 분들의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불이익을 많이 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비용 처리에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부가세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으시기 위해서라도 사업주 명의의 카드와 신용카드 체크카드 상관없습니다. 사업자 번호로 받은 사업자 지출주민 현금영수증, 그리고 세금 계산서, 요거 수취하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를 받지 않으시면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때문에 부가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실 수 있겠죠. 그럼 잠깐 부가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음식점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마진이나 이런 것 따라 천차만별일 수 있는데, 제가 경험상 봤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적게 나오면 3%에서 한 4%까지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는 1월부터 6월 상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7월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에 대한 실적 부분은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신고 납부는 그렇게 하지만 중간중간에 4월 25일과 그리고 10월 25일까지 예정고지라고 해가지고요, 직전 반기에 냈던 부가세 절반에 대한 금액을 또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분기별로 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신고는 1년에 2번, 7월과 다음 연도 1월에 하지만 중간에 4월이랑 10월에도 예정고지를 통해서 중간중간 부가세를 또 납부하셔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부담하시는 부가세는 매출액의 3%에서 4% 정도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에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많은 불이익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요, 청년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혜택을 50% 정도 더 주긴 하거든요. 어쨌든 요지를 말씀드리면, 음식점 업종을 통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세, 그리고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창업자가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는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에서도 50%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동안 개인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법인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감면이 안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파격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창업주가 나이가 좀 더 젊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군대 다녀온 군복무 기간을 월수로 차감해서 계산을 하니까 이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방에서 기업하신 분들은 세금을 5년 동안 한 푼도 안 내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못 받으셨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경영 청구를 통해서 못 받으셨던 세금 혜택을 다 5년 내에서는 다 환급받을 수 있으시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음식점 사업자에 대한 매출 관리, 비용 관리, 그리고 부가세에 대한 간단한 내용, 그리고 세금 50%에서 100%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실무적으로 들어가면은 창업할 때 간이가세자로 해야 되는지 일반가세자로 해야 되는지, 음식점을 여러 개로 낼 때 어떻게 하면 세금 감면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세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 영상의 컨셉이나 매체에 대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거고요.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금님집의 현재문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